안녕하십니까. 2024년 7월 29일 최경영의 팩트 시작하겠습니다. 자, 민주당 전당대회가 총 순회 경선이라고 하면서 15군데에서 진행이 되는데 어제까지 9군데에서 했습니다. 그러니까 절반을 훨씬 넘은 겁니다. 이재명 후보의 누적 득표율이 90.41, 90%를 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최고위원 후보들은 너도 나도 8명이 나와서 그 중에 5명이 되는데 명비어천가, 이재명 플러스 용비어천가.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에 대한 칭송 경쟁을 벌이고 있다. 뭐 이미 다 아실 거고요. 어제 충북 지역이 이제 경선을 마쳤는데 이재명 후보가 88.91%. 그다음에 직전에 오전에 충남 지역인데 88.87%. 마치 무언가 컴퓨터 조작을 한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줄 정도로 압도적인 이재명 어떤 분위기 뭐 이런 것들이 쭉 이어지고 있죠. 이제 김두관 후보는 뭐 아직까지도 10%를 넘지 못했습니다. 누적으로. 뭐 당연하겠죠. 이재명 후보가 90.41이니까 10%를 넘지 못하죠. 이제 김두관 후보가 이런저런 약간은 파격이라고 할 수 있는 공격성 코멘트를 하는데, 뭐 예를 들어서 지난 27일에 소수의 개딸이 민주당을 점령했다. 이렇게 이제 부산 합동연설에서 얘기를 해서 뭐 막 야유, 뭐 소란, 뭐 이런 것들이 있었죠. 그 다음에 어제는 또 과거 북한하고 대결하니까 유신체제를 유지해야 하는 것과 뭐가 다르냐? 전체주의적 사고다. 뭐 이렇게 공격을 해서 또 소란이 한동안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김두관 후보가 쏟아내는 몇몇 뭐 이제 이재명 후보에 대한 뭐 일종의 뭐 한탄이겠죠. 이 당이 왜 이렇게 됐느냐 뭐 이런 거일 텐데 뭐 그런 것조차 이제 민주당의 전당대회는 용납할 수 없는 분위기로 바뀌어 갔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뭐 이런 게 이제 사실은 소수의 개딸이 민주당을 점령했다든가 아니 이 당이 뭐 유신체제가 아니고 도대체 왜 이렇게 이재명 일변도냐 뭐 합리적인 관측 분석 주장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이런 데에 대해서도 호응하는 당원보다는 오히려 야유하고 고성 반발하는 당원이 훨씬 많다. 그렇다면 이제 이 당이 이재명의 민주당이 됐구나 하는 거를 실감할 수 있는 전당대회다. 뭐 이런 거고요. 이제 당직자들 사이에서 오늘 언론 보도들을 보면 그래서 이제 남은 3주 뭐 이번 주 빼고 이제 이번 주죠. 이번 주말에는 이제 호남에서 하고요. 그다음에 대전, 세종, 서울, 뭐 이렇게 남았는데 경기 뭐 이렇게 남았는데 이대로 가면 결국 뭐 이재명 후보가 90% 넘는 득표율로 당선이 될 것이 확실시되고 그다음에 이제 최고위원은 이제 약간 변동 가능성이 남아 있습니다. 결국은 뭐 김민석 후보가 수석 최고위원이 되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인데 이제 그래서 당내에서는 남은 3주도 이렇게 가면 결국 민주당의 전체주의성 뭐 이런 것만 부각되는 것 아니냐. 차라리 국민의힘처럼 그냥 한 번에 누적 집계로 해서 발표해버리는 게 훨씬 날 뻔했다. 뭐 이런 후회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전당대회를 열어가는데 이게 컨벤션 효과는커녕 오히려 역 컨벤션 효과가 있다. 그래서 7월 23일부터 25일까지 한국갤럽 조사를 보면 국민의힘이 35%였는데 민주당은 27%로 오히려 떨어졌다. 뭐 이런 부분이 이제 수치로 나타나는 거고요.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내용은 투표율입니다. 투표율. 어제 충북을 보니까요. 30.36%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100명이면 30명만 투표한 겁니다. 요즘 하고 있는 일이 권리당원 온라인 투표거든요. 권리당원이라는 거는 일정 부분 돈을 내는 당원들입니다. 충성도가 매우 높은 그런 당원들인데 그런 당원들이 온라인으로 투표를 하라고 하는데도 100명 중에 30명밖에 안 한다. 이게 과연 당원이냐?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 대목이고 충북 전에 7개 지역 쭉 투표율을 다 합쳐보니까 33.88 이 정도에 그쳤다. 제주도 같은 경우는 맨 첫 번째 하지 않았습니까?
18.39. 오, 정말 어이없는 투표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대구 경북 아마 이게 이제 뭐 이재명 후보의 출신지가 안동이니까 그래서 그런지 아니면 대구 경북의 뭐 성향이 그런지 모르지만 하여튼 여기서만 50% 안팎 정도, 대구에서는 50%를 넘었고 경북에서는 50% 조금 못 미쳤고, 그리고 부산이 또 42%, 그리고 나서 나머지는 다 30%대 초중반입니다. 자, 이 이유가 뭘까요? 전당대회 결과를 보나 마나다. 그래서 이제는 어대명 얘기 나왔었죠. 어차피 대표는 이재명. 그런데 며칠 지나고 나서 확대명 얘기가 나옵니다. 확실히 대표는 이재명. 그러더니 이제 9대명 얘기까지 나옵니다. 90% 이상 대표는 이재명. 뭐 이런 얘기까지. 이게 조롱이죠. 언론의 표현입니다, 이게. 이게 조롱이죠. 이게 제대로 된 평가일 수가 있겠습니까? 이렇게 민주당의 전당대회가 조롱 수준으로 나왔다. 이거는 결과가 너무 뻔한 거를 자꾸, 아니, 이런 이 시청률 안 나오는 드라마를 앞으로 6번을 더 봐야 되느냐? 이런 얘기가 당내에서 나오고 있다는 얘기죠. 최고위원, 뭐 이거는 이제 뭐 어느 정도 뻔했는데, 이제 이재명 후보가 수석 최고위원으로 김민석 후보를 밀고 있다는 사실은 이제 뭐 당내에 파다하니까. 그래서 김민석 후보가 조금 더 이제 그 4위였는데 이걸 이제 끌어올리려는 노력을 계속하고 있는데, 지난 토요일부터 1위를 하고는 있지만 워낙 그동안에 정봉주 후보와의 격차가 많이 났기 때문에 단번에 1위를 누적으로 탈환하진 못하더군요. 어제까지도 1위를 탈환하진 못했습니다. 조금씩. 왜냐면, 그러니까, 지지난주죠. 맨 처음 시작했을 때의 그 4개 경선에서 한 거의 5%포인트 차이가 났습니다. 김민석과 그 정봉주 간에. 그거를 이제 지난 토요일부터 한 번 할 때마다 대략 한 1% 안팎 정도씩 이렇게 격차를 줄여가고 있는 중입니다. 이제 어제까지 충북까지 해서 누적으로 보면 한 2%포인트 정도? 요 정도 사이로 줄였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번 주말이 전북, 광주, 전남 뭐 이런 데니까 아마 여기서 이제 역전을 시키지 않을까 뭐 이렇게 예상을 할 수 있죠. 어쨌든 간에 이거 외에 그 김민석 끌어올리기, 정봉주 밀어내기 그거 뭐 성공했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뭐 그거 외에는 관심거리가 이제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번 민주당 전당대회를 통해서 이재명의 민주당이 얻은 거는 당심과 민심이 이렇게 차이가 있구나. 이대로면 한 30%대 중반 정도밖에 투표율이 가지 않을 거로 보이는데 2021년 대선 후보 경선 전당대회 때 민주당 권리당원 투표율이 42.7%였습니다. 그거보다 훨씬 못 미칠 것은 뻔하고요. 그 다음에 2022년 이재명 대표가 처음으로 대표가 됐을 때 전당대회 권리당원 투표율이 37.1%였습니다. 이때도 낮다고 했는데 이번에 이재명의 민주당이 완성된 뒤에 권리당원 투표율은 더 낮을 것으로 보인다. 30%대 중반. 물론 앞으로 남은 이제 뭐 서울, 뭐 경기, 뭐 세종, 대전 뭐 이런 데서 아마 상당한 정도로 투표율을 높이기 위한 뭐 여러 가지 노력을 하겠지만 결국 30%대 중반에 그치는 것 아니냐. 응? 지난 23일에 막 내린 국민의힘 전당대회 48.5%였습니다. 그때 권리당원, 책임당원이죠. 책임당원 온라인 투표는 45% 정도 됐었습니다. 자, 그러면 민주당의 전당대회에 대한 권리당원들의 관심도도 결국은 이 정도밖에 안 된다. 점점 떨어지고 이재명의 민주당이 될수록 이제 당원들도 절반 이상이 외면하는 민주당이 됐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고요. 그래서 제가 당원도 외면하는 민주당. 조금 뭐 과장된 표현이라고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이 정도로 30%대 중반에 그치면 권리당원 중에서도 3분의 1만 투표를 한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이렇게 되면 이 정당의 여러 가지의 문제점 이런 부분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가 있어야 되는 것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권리당원들도 이재명의 민주당에 대해서 이제 외면하기 시작했다. 결국은 권리당원 중에 아주 강성 지지층, 강성 권리당원 그 사람들 일부만 여전히 나와가지고 이재명 대표의 박수를 치고 있는 것 아닌가. 이렇게 판단할 수가 있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이거는 결국 민심과 당심이, 그러니까 일반 국민들의 뜻과 이재명의 민주당의 뜻이 점점 괴리, 거리가 벌어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고맙습니다.